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급 경찰관이 모여 회의를 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경찰국 설치가 아니겠습니까?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이 회의를 위해 소집되었는데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이 56명, 온라인으로 133명, 또한 356명의 총경들이 무궁화 화분을 통해 동참 의사를 표시했다지요. 회의가 끝나자 속보로 윤익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이렇게 밝혔지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을 등지게 된다.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으로 경찰의 반발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됐지요. 경찰국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알파에서 오메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검난에서 보여줬던 평검사 회의니 검사장 회의니 하며 축구장만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의 힘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겁박하듯 보여줬던 검찰이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 것입니까?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항의를 기어코 묵살하려는 것입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굴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후보자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절차를 어기고 국민과 경찰에 반대해도 경찰국 신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고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거부하고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신여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에 미국 선데이 저널이 공개한 윤석열의 녹취를 보면 경찰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했지요.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디 무슨 황후나 어린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것이 보도된 이후 선거 유세장에서 근무사는 경찰에 대한 인사말을 꼬박꼬박 했던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행안부에 일개 부서를 두고 대한민국 경찰을 휘어잡겠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으니 별다를 게 없다 이거지요. 그런 비유라면 행안부 장관도 경찰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 경찰이 되어 대통령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 지금의 경찰과의 대치는 공정권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김용민 PD는 류삼영 총경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이분을 민주당이 지켜줘야 한다. 후일은 걱정 마시고 열심히 싸우시라. 민주당에 책임 있는 누군가가 가서 손 붙잡고 격려해드려야 한다. 그게 야당의 할 일이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행완이를 먼저 내던져준 민주당이겠지만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다 이겁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건도 마찬가지지요. 대우조선 파업 협상이 타결되자 환영과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끝낼 공정권이 아니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 행위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으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업이 끝났다는 보도에 이어 곧바로 나온 보도가 경찰이 파업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여기에는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뒀던 노조원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며 이 또한 해결이 안 됐지요. 30%의 임금을 삭감했고 수년간을 임금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나 정작 파업을 통해 얻은 건 4.5%의 임금 회복뿐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남은 건 막대한 손해배상과 체포영장이다 이거지요. 김성애 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만 봐도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올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부터 진짜 정치가 필요한 순간. 우리나라에는 2,5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걸 탄압하려는 정부에 맞서 민주당은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치한 씨가 목숨 걸고 한가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먹이사슬에서 맨 밑바닥에 위치한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당연한 노동권과 인권보장 장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도리어 정부의 첫 일성은 불이익도 가장 크게 당하고 산재도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그들의 항거와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천문학적 배상금을 묻겠다는 것이다.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서 어항 속 청소 물고기 같은 신세에 그들에게 기득권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찔끔 인상으로 노조의 누더기 협상을 받아내자마자 협상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체포영장 청구로 뒤통수를 치며 승전고를 울리는 이 황당한 사태를 민주당은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법사위마저 포기했다. 그렇다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수백억 손배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다 라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욕은 욕대로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4.5%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 다시는 머리도 못 들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1인당 18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송 그리고 검경의 끈덕진 수사와 기소를 이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겨우 생환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방편은 있습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노란봉투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수백억 원 손배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상의 위협이 단체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선진국도 파업권을 제약하기 위해 손배소 활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판단에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에 파업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각종 민형사상 조치는 협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런 탄압적인 성격의 소송은 법원이 알아서 모두 기각시켜야 합니다. 국제협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이며 협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충하는 국내법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우물안 법과 원칙이 통용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재산권 앞에서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권과 결사의 자유가 무력화되는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살 순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스스로 1~200m 남짓한 철골 공간에 가둔 하청 노동자를 떼법 딱지를 붙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기소를 예고하는 정부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완전히 고삐가 풀린 행정부를 막아 세우는 역할 입법부가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크나큰 권한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변명도 무용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설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에게 분노를 느낀다. 협상 직후 체포영장이라. 250만원 월급으로 사는 삶을 얼마나 더 깎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나. 입 다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며 절망을 느낀다. 윤석열 탄핵하고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대우조선 파업 사안의 전반을 볼 때 경정권에게 노동쟁의는 그저 회사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일 뿐이며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본보기다 이겁니다. 범죄자인 16명의 북한 어민의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쇠창살에 스스로 갇힌 대한민국 노동자는 합의가 되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광기에 정권에 맞설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뿐이지요. 줄곧 민생을 외치며 법사위도 넘겨줬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입법권을 통해 실력 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경찰국 문제도 대우조선 하청 노조 문제도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이겁니다.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사안들의 대처 능력이 대통령으로서 역량은 제로다 이겁니다. 오직 검사만 있다 이거지요. 모든 사안을 법에 따라 하겠다는 말처럼 웃긴 말이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만 된다면 왜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면 검찰총장이나 하면 되지 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윤희근 후보자 역시 지금의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지요. 경찰서장들이 전국회의까지 하며 경찰을 대변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징계를 주는 리더를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나 경찰 겸복장을 자신의 애완견에 입혀 목줄을 메고 산책을 하면서 경찰들의 공분을 산 경부부가 결국 본인의 입으로 쏟아내는 법대로가 본인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으니 독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노동자와 경찰 공무원에게 보여준 법대로의 행태는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 관련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